이어서 보면 여기 이제 시간의 변화, 자, 시간의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정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시간이 역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 자, 시간의 변화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세부적 항목으로 자, 1번에 자, 시간의 순행적 변화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순행적 자, 변화라고 하는 말은 자, 시간이 자, 적어줄까요? 자, 순서대로 자, 흐른다고. 자, 우리가 과거에서 시작을 했으면 현재로, 자, 현재에서 시작했으면 미래로. 자, 요런 방식으로의 시간의 변화를 우리 순행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걸 다른 용어도 쓰여거든. 자, 순행적 변화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자, 평면적. 자,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순서대로 흐른다면 거꾸로 흐르는 것도 있겠죠. 자, 일단은 시간의 순행적 변화를 시를 통해 한번 보시면 나의 요 사시라고 하는 시는 너무 쉬우니까 자, 우리 가를 한번 볼까요? 자, 가시가 이육사의 자, 광야라고 하는 자, 시인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전문은 아니지만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래. 자, 이걸 이제 천지개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세상이 처음 생긴 때야. 자, 우리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과거가 되겠지. 자, 까마득한 날에 밑줄 치고 자, 까마득한 날. 자, 여기는 시간상 자, 우리 기준점은 과거가 되겠죠. 그럼 요 시는 과거에서 시작을 한다고. 자, 그리고 이어서 중략 뒤에 보면 지금 눈 내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는 자, 당연히 현재 시제의 표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뭐 여기까지만 봐도 시간이 흐르는 거지만 자, 한 번 더. 자, 중략 이후에 뭐가 나와? 다시 천고의 뒤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천고의 뒤라고 하는 자, 요 뒤에 자, 밑줄 한 번 더 치시고 자, 이 뒤는 미래 상황이 된다고. 자, 그래서 요 시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평면적인 구성이다 또는 순행적인 구성을 가지는 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자, 시간의 순서대로의 흐름을 평면적, 순행적, 다른 말로 자, 요 말도 많이 써요. 자, 추보식 구성이다라고 하는 말도 자, 종종 많이 쓰니까 자,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항목을 가시면 자, 두 번째는 시간의 자, 순행적 변화라고 지금 써 있는데 자, 요 글자의 차이는 자, 순행적 앞에 역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고. 자, 역이라고 하는 말이 거꾸로란 뜻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역행적 변화 또는 뭐 역순행적 변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다른 말로는 뭘 쓰기도 하냐면 자, 요걸 입체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 과거에서 아니 현재에서 시작을 해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올 때는 다시 뺑글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걸 자, 순환적 구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순행적 구성은 기준점만 잘 잡히면 만약에 현재가 기준점이라면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고 자, 미래가 기준점으로 삼긴다면 현재나 과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시, 자, 대표적인 역순행적 구조의 시로 역시 자, 가시를 보면 자, 여승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여승이 여성인 승려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시는 배경 설명을 조금 들어주세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 여승이 처음부터 여자인 승려였던 건 아니고 어이 갔다 와. 갔다 오세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공부하다 갑자기 코피가 나고 그래. 자, 일단 우리는 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갑시다. 자, 요 여승. 자, 이 여승이 처음부터 이제 승려였던 거는 아니고, 원래는 그냥 이제 금전판이라고 하는 이제 금강이 있어요. 자, 여기 근처에서, 옥수수, 자, 장사를 하던 여인이야. 자, 근데 이 옥수수 장사를 하던 여인이 삶이 되게 기구해요. 자, 요 사람한테 원래 딸이 한 명이 있고, 자, 남편도 한 명 있었는데, 자, 뭐 어찌됐든 자, 이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고요. 자, 딸도 이제 요 작중에 묘사가 되기는 하는데 자, 딸도 이제 일찍 좀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은 이 여인 굉장히 슬플 텐데 우리가 이제 절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뭐 일부를 보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삶에서 현생에서 내가 뭔가를 더 이루거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또 이제 승려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 여인 같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승려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럼 승려가 되려면 머리를 깎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승려가 된 다음에 누구랑 이제 만나냐면, 자, 이 시의 화자. 자, 이 시의 화자와 만나서, 자, 서로 이제 합장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의 스님들 보면은 이제 인사드릴 때 안녕하세요라고도 하는데, 스님들이 두 손 모아가지고 합장해서 인사를 많이 하죠. 그죠? 자, 요걸 보고 이 승려가 왠지, 자, 슬퍼 보인다라고 하는, 자, 요런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럼 잘 봐. 자, 여기를 이제 시간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금전판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던 이 여인의 모습은 과거 시점일 거고, 자, 여기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딸과 남편을 잃은 다음에, 자, 승려가 된 시간대로 흘러요. 자, 그리고 승려가 된 다음에 화자를 현재 만나서 합장하고 있는 요 장면을 우리가, 자, 현재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옥수수 장사를 하던 때가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서로 만나서 합장을 하던 때가 먼저 나온지에 따라서 순행이냐 역순행이냐가 결정이 될 거냐.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시를 한번 보세요. 자, 시에, 자, 가 부분 봐봐. 자,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잘 봐봐. 자, 여기서 옥수수 장사를 하던 게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 합장을 하는 요 현재 장면이 먼저 제시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자, 다음 년 봐봐.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금전판에 옥수수 장사를 하던 여인과 화자가 예전에도 만난 적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제시된 장면이니까, 자, 결국 1번에서 2번으로의, 자, 역순행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 이런 구조를 찾아주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시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아니면 뭐 과거 회상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대상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소재를 떠올리면서 그게 매개가 돼서 과거 회상을 시작하기도 해요. 자, 이게 시간의 역순행적 변화와 관련된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의 변화를 했다면, 자, 우리 두 번째는 공간의 변화도 해줄 수 있겠죠? 자, 62쪽을 봐봐. 자, 62쪽을 보면, 자, 두 번째. 자, 공간의 변화가 있고, 자, 그 다음 시선의 이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두 개념은 서로 달라요. 자, 조금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자, 어쨌든 공간에 준하는 무언가가 등장하는 건 맞지만, 자, 이 공간의 이동 같은 경우는, 자, 적어주세요. 자, 실제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선의 이동은 뭐야? 눈만 그곳으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예건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지우가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가면 공간의 이동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은호를 봤다가 지우를 보면 시선의 이동만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보통은 뭐 100%는 아니지만, 자, 내가 시선을 두는 곳이나, 자, 공간은 각각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공간과 시선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자, 그 공간의 의미까지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 자,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공간의 이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시가 이제 정지용의 백록담인데, 자, 백록담이라고 하는 곳을 유람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실제로 가는 공간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1번이, 자, 공간의 이동이다라고 하는데, 예시시로, 자, 백록담이라고 하는, 자, 굉장히 긴 시가 나와요. 자, 봐봐. 자,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꾸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한마루 오르면, 자, 여기 한마루에 네모 한번 쳐볼래? 자,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마루 우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대다 갸웃내다 본다. 자, 중약하고, 자, 4번으로 가면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자, 여기 네모 한 모롱이. 자, 도채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자, 그다음 5로 넘어가면 바야흐로 해발 6천척 우. 자, 여기 네모. 자, 6천척 위니까 위로 쭉 올라갔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자, 다음 6번은 뭐 딱히 장소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자, 다음 7번을 가면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넌출 기어간, 자, 여기 네모 흰 돌박이 꼬부랑 길로 나섰다. 자, 그 다음 중략 아래. 자, 9번을 보면, 자,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자, 여기 네모. 자, 그래서 결국 1번에서 9번 갈 때 한마루, 한모롱이, 해발 6천척 우, 그리고 흰 돌박이 꼬부랑길, 백록담까지, 자, 실제로 공간의 이동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네모로 이렇게 기호 표시한 모든 것들이, 자, 공간의 이동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자, 시선의 이동을 한번 보자고. 자, 이 시선의 이동의 시는요. 자, 정지용의 조찬이라고 하는 시로 지금 나오네. 자, 조찬 시를 보세요. 자, 조찬 시를 보면 자, 햇살 피어 이윽한 후 멀멀 고를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이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불이 촉촉 죽순 돋듯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보고 있는 대상에 다시 네모칠 거야. 자, 먼저 햇살, 그 다음 밑에 구름, 자, 다음 길경 꽃봉오리, 요건 도라지를 말해요. 자, 다음 차돌부리. 차돌부리가 이제 그 땅바닥 길 걷다 보면은 그 돌이 땅에 박혀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차돌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햇살과 구름을 보셔도, 자, 우리가 해랑 구름으로 실제로 이동을 할 수 있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햇살을 보다가 구름을 본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길가에 피어 있는 이제 도라지 꽃봉오리를 보고, 자, 그다음 땅 위에 솟아있는 차돌부리를 본단 말이야. 자, 요거는 실제로 공간의 이동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시선의 이동 정도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게 이제 시선의 이동 관련된 개념이고,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63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 네 번째 개념이라고 하네요. 자, 선경후정이 있어요, 선경후정. 자, 오늘 순서로는 3번이네. 자, 3번에 자, 선경후정이 있는데, 자, 요거 반대 개념도 같이 적어주세요. 자, 선경후정의 반대는 선정후경이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용어 정립을 해야 되는 친구는 어디다? 자, 경과 정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경은 쉽게 말해, 자, 경치를 묘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를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세요. 자, 정서의 표현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 드러나 있거나 그것이 아니고, 자, 해당 구절을 읽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보이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없을 때, 자, 그때를 경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정서 표현이 직간접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정서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자, 정서로 잡아주면 되는데, 자, 선과 후는 먼저와 나중이니까 먼저 경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서를 보여주는 게 선경후정. 자, 아니면 반대로 선정후경은 뭐냐? 먼저 정서 표현을 보여준 다음에 자, 후에 경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알려주는 경우. 자, 요 경우가 선정후경이 돼요. 자, 예시시는 이제 요 큰 제목처럼 선경후정이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보자. 허난설원의 봄비가 있고 작자미상의 남당사가 있네요. 자, 허난설원의 봄비를 한번 볼까? 자, 봄비라고 하는 시를 보면, 자,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찬바람이 장막 속 스며들 때. 자, 여기 둘을 묶어봐봐. 자, 봄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장막 속 스며들 때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1929는 그냥 날씨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 아닐까, 그치? 자, 그리고 이 날씨를 본 다음에, 자, 밑에 시름에 겨워 병풍기 되니 송이송이 살구꽃 다미에 지네. 자, 시름에 겨워 밑줄. 자, 이 시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정서 표현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날씨만 가지고는 정서를 바로 알 수 없었다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앞부분을 자, 경치로 잡아주고, 자, 뒷부분을 정서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 자, 요게 바로 선경후정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경후정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자, 많이 보셨을, 자, 네 번째는, 자, 기승전결이야. 자, 요게 4단 구성이라면, 자, 이렇게 적어줄까요? 4단 구성이라면 기승전결로 쓰고요. 자, 3단 구성인 경우는 기서결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정읍사 같은 작품들. 자, 이게 작품 내용상 세 덩어리로 끊기거든. 그런 애들이 보통 기서결. 자, 보통 이제 현대시에서도 4연짜리인데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 자, 요런 경우를 기승전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자, 4연짜리 시가 있네. 자, 이육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이 절정을 보기 전에 자, 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에 전개가 있어요. 자, 이 기승전결이든 기서결이든 자, 각 부분이 자, 적어주세요. 자, 각 부분이 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자, 말 그대로 자, 이 각 연이 독립을 하면 안 돼요. 자,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 어느 정도 유기적인 연결, 즉 스토리가 어느 정도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육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보면, 자, 요 시의 1년을 보면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입술려오다. 겨울에요. 자, 내가 채찍을 맞아서 북쪽으로 밀려오더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여기에 북방이 뭐 만주라든지 우리 일제강점기에 위쪽으로 밀려나면은 이제 뭐 만주라든지 북간도 이런 데로 가거든. 자, 거기 평면적인 위쪽으로 가요. 자, 그리고 밑으로 가면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고원은 위쪽으로. 자, 수평적인 이제 위쪽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더 위쪽으로 밀려난다고. 자, 그래서 서리빨 칼날진 그 위는 자, 내가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억압받고 밀려나 있는 이런 극한의 상황을 드러내는 거거든. 자, 그러고 3년을 보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자, 한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좁은 곳으로 밀려납니다. 자,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해서 언젠가는 돌아올 무지개와 같은 빛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 2, 3년에 쭉 위쪽으로 극한 상황까지 절정으로 치닫다가 마지막엔 이 절정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지를, 자, 요게 일종의 역설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이 어느 정도 유기적인 연결을 보여야 기승전결이나 기서결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절정은 4연짜리니까 이렇게 기승전결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개념교재는 요 정도로 수업을 할 겁니다.